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자, 우리 살림 기사 실기 시험 필답 익숙해지기 좀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마음을 편히 먹으세요. 마음을 편히 먹으시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뭐 이렇게 이 난이도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자, 내 마음을 달리 먹으면 이 난이도가 바뀌어요. 거짓말 같죠?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계속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어렵게 됩니다. 근데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나 이 정도 했어,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벽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운 이유는 반복하면 되기 때문이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싫어요. 왜냐면 친구도 만나야 되고 수다도 떨어야 되고, 이제 저보다 형님들은 약주도 한잔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런 시간이 사실은 더 즐거운 시간이에요, 공부하는 시간보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일단 시험이라는 목표를 세웠으면 이 목표를 향해서 조금 매진하는 시간만큼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자꾸 자기 최면을 거세요. 재미있어, 신나,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자, 건설기계 주행장치, 이게 건설기계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집재기 중에서 트랙터 집재할 때는 트랙터 바퀴가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타이어 바퀴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이렇게 생긴, 옆에 이렇게 생긴 크롤러 바퀴식이 있죠. 이 크롤러 바퀴식하고 타이어 바퀴식의 해석하는데 가장 난이점은 요건 것 같아요. 접지압이 낮다. 접지압이라고 하는 건 땅과 닿는, 닿는 거예요. 지는 땅이에요. 그리고 압은 압력이죠. 그러면 땅과 닿는 압력이 낮다는 얘기. 이 압력이라는 것이 단위가 킬로그램 퍼 면적이에요. 또는 톤, 그러니까 무게 나누기 면적이죠. 이게 압력의 단위예요. 이게 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고, 센티미터, 밀리미터,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냅니다. 자, 그러면 이 분모에 뭐가 있죠? 면적. 그 접지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압력이기 때문에, 땅과 닿는 압력이기 때문에 땅에 닿는 면적이 크면 접지압은 낮아지죠. 자, 그죠? 땅의 면적이 좁아지면 압력은 커지죠. 자, 이걸 왜 헷갈리냐면, 접지압이 높다면 땅이 많이 훼손이 돼요. 그러면 타이어 바퀴식이 크롤러 바퀴식보다 땅을 더 많이 훼손해요. 근데 보통은 착각을 하죠. 왜냐면 크롤러 바퀴식 무한궤도, 쫙 전차가, 전쟁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전차가 막 몰고 가면서, 바퀴 가면서 땅을 막 헤치고 가요. 근데 그 땅은요, 타이어 바퀴식이 못 갑니다. 왜요? 걔는 크롤러 바퀴식이 접지압이 낮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고, 타이어 바퀴식은 접지압이 높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런 장치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내용입니다. 포워더는 무슨 기계냐면, 트럭에다가 이제 트럭이 이렇게 생겼다면 타이어 바퀴 있겠죠. 이제 짐 짓는 칸, 여기다 크레인을 달아가지고 크레인으로 목재 한 칸, 두 칸, 세 칸 싣고 앞으로 가는 기계입니다. 바퀴 하나 안 그렸네요. 자, 바퀴 하나 빠졌습니다. 바퀴 빠지면 망가져요. 자, 기초공사,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범위에는 있는데 잘 안 나오니까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잘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잘 안 나올 뿐이에요. 왜냐면 이 부분이 건축, 토목 뭐 다 기본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옵니다. 다만 우리는 임도나 사방하면서 이 기초가 어떤 기초를 쓰냐면, 일반적으로 다 직접 기초를 다 써요. 그리고 확대 기초를 쓰는 경우는 뭐 사방댐이나 일부, 그러니까 사방댐에 아주 연약 지반인 경우에 확대 기초를 써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전면 기초, 뭐 직접 기초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많이 안 나와요. 기초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초 공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자, 토공 작업 중 더 쌓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깔아앉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요거 때문에 합니다. 가끔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머지는 이제 이해를 위해서 써놓은 거고요. 이제 흙깎이 그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면과 이게 1일 때 여기 1.8, 그럼 요 비탈면이 1대 1.8이 되겠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5면 여기가 1.5해야 되는데 오타군요. 여긴 1대 0.8 그대로 표시가 됐습니다. 이게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제가 원 그림을 넘겨줘도 교정하실 때 이렇게 되더라고요. 갖다 옮겨 붙여서 이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1.5 이렇게 수정해서 보세요. 내년에 시험 다시 보실 분들은 일찍 다시 살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이 다 수정이 돼 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오타가 많기 때문에 첫 초판이고, 그래서 전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수업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고 봐주세요. 너그럽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더 잘 외워집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자, 준비일은 그래서 흙일의 준비일이죠. 토공, 뿌리 뽑기, 배수, 공사 측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견형틀 설치하고 안정물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단을 내는 거랑 이렇게 소단 내는 거랑 여기 요렇게 해서 소단 내는 거랑 요 흙 쌓기 할 때 층따기 하는 건 약간 달라요. 이 층따기는 뭐를 층따기라고 하냐면 흙이 요렇게 된 면에 그냥 그대로 얹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끄러지겠죠. 근데 요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얹혀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층따기를 하게 되고요. 자, 요거는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좀 봐주시고. 자, 안식각의 개념이 요 근래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안식각은 비탈면에서 물체가 흘러내리지 않는 최대각인데 뭐라고 부르냐면 비탈면에서 영구적으로 물체가 흘러내리지 않는 최대각을 안식각이라고 합니다. 사태라고 얘기하는 이 개념, 그 다음에 사면의 안정도, 이게 이제 이 개념도죠. 토양이나 암석이 비탈면에 있으면 이렇게 힘을 받고 거꾸로 저항력도 작용을 합니다. 사실 이 저항력은 마찰 저항 또는 이제 전단 저항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이렇게 힘을 가해지면 여기에 저항하는 전단력이 있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사면 침식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토적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 양단면적 평균법, 우리 조리막 이론에서 배우셨나요? 그때 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양스말 스말리안 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양 단면적의 평균. 그러니까 토적 계산에서도 우리가 자 이렇게 자 넘바 18에서 여기 땅 깎기와 흙 쌓기가 이렇게 다 맞았다면 다시 넘바 19에서 여기가 A, 여기가 B라면 난가 19에서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C와 D가. 자, 그러면 땅깎기 여기 거리가 얼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측량은 줄자 당겨서 20m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단면도 횡단면도 낼 때도 다 20m 단위로 내고 횡단면도는 20m마다 그리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양 단면적 평균법은 B 플러스 D 나누기 2 하면 양 단면적이죠. 흙 깎기량은 이러고 나서 곱하기 20m 해주면 되는 거죠. 요거 단위만 뭘로 맞추면 돼요? 제곱미터로 맞추시게 되면 최종 단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중앙단면적법은 단면적 하나 더 있고 여기서 하나 더 내야 되겠죠. 뉴턴식은 어떻게 냈어요? 4뉴턴이라고 그래서 자 여기 뉴턴식은 여기 하나 더 있다고 보면 이렇게 됐다고 보면 EF 이렇게 되면 우리 깎기 비탈면만 한번 내볼까요? 뉴턴식으로 B 플러스 4D 자 평균 단면적을 낼 때 플러스 F 그 6 여기 1 개수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6 곱하기 어떻게 해요? 20m 자, 총 얼마가 됐죠? 40m 그죠? 40m 20이 아니고 40m 이렇게 해서 내주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나요? 없죠? 자, 그래서 이해만 어려울 뿐 그렇게까지 잘 이해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정제할 구역의 토량을 계산하시오. 모서리가 몇 번 쓰였나 계산해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하고 겹쳤으면 여기는 4번, 여기도 4번, 여기도 4번이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는 하나, 둘, 사각형 두 개에 쓰였죠. 얘는 하나죠. 얘는 두 개. 얘도 두 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사각형이 몇 개 접해 있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거 이렇게 낼 때는 우리가 아까 양단면적법, 중앙단면적법, 주상체. 여기 4가 빠졌네요. 이런 오타 당황스러워요. A1 플러스 4M 플러스 A2는 6 곱하기 L 이렇게 돼야 되죠. 여기 A1, A2 전체 L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다 맞는 거고, 여기 이 부분은 교정을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른 면적 이제 공식으로 나타낸 거고요. 시그마는 이제 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합산. 뭐 크게 어려울 건 없는 거고, 삼각형 기둥법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 요 사각형 기둥법의 기본적인 개념은 요거예요. 이렇게 생긴 사각형 기둥으로 모든 면적을 나누고 여기 점선으로 해서 요 높이의 평균을 구한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네 개 기둥의 높이. 그래서 여기 얘는 그냥 2m 곱하기 2m입니다. 원리를 이해하시면 굳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이제 등고선은 요 등고선의 면적별로 구해가지고 높이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저수지, 담수량 이런 거 계산할 때 이렇게 쓰고요. 자, 각종 면적의 계산 방법인데 한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면 다 외우게 되는 거죠. 얘만 빼고. 여기도 9 대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S를 2분의 1 ABC 그래서 얘를 저는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그 S를 중간다리 S, 그러니까 이 공식으로 계산할 때는 무조건 이 중간다리 S를 먼저 계산하고 해야 되는구나. 중간다리 S가 없으면 S가 하나, 둘, 셋, 네 번 쓰였죠. 계산이 어려워요. 그죠? 중간다리 S 먼저 계산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각분할법의 공식 설명하고 있고 나머지 큰 문제 없이 보시면 되고, 임도에서 배수 시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점선으로 된 게 암거예요. 암거는 보통 우리가 흉관을 묻거나 이제 원심력 콘크리트 관을 묻거나 파형 관과를 묻어요. 그리고 여기 객거는 보통 10 곱하기 20, 여기 20cm 이상 되면 차 통행이 어렵죠. 차 바퀴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폭을 10cm. 물의 양이 많으면 이제 여기 20cm까지 이렇게 팔 수 있는데 이걸 견딜 수 있는 재료가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나무로 만들고 이런 거는 옛날 도로고, 요즘에는 이렇게 디귿자 형강, 이렇게 생긴 H형강, I형강이나 이런 걸 묻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콘크리트 도로인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이제 최종 유출부에 이렇게 넓게 이제 돌을 깔거나 이렇게 해서 원지방까지 연결을 하죠. 돌을 이렇게 붙인 공정으로 쇄골 방지 시설을 원지방까지 연결해서 해줍니다. 자, 그래서 횡단 배수구 상당히 중요하죠. 자, 횡단 배수구 임도를 횡단시켜 아래로 배수하는 시설. 요게 이제 횡단 배수로죠. 여기 있는 여기가 이제 횡단 배수로고요. 얘는 여기 겉도량과 속도량, 암거가 속도량입니다. 속도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량이 아니고 속도량, 겉도량 이렇게 됩니다. 자, 빗물바지, 얘를 이제 침사지라고도 하고요. 여기 빗물바지. 기술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봐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빗물바지 또는 침사지, 자, 우리가 침사지라고 쓰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겠죠. 또는 집수정, 그 침사지, 집수정, 이거 뭐가 차이가 나요? 단순히 물을 모으는 기능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빗물바지에 배수구를 이렇게 연결하면 빗물이 그냥 그대로 다 빠져버리죠. 물에 쌓일 여지가 없죠. 얘는 집수정이에요. 통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설치하면 요만큼 모래가 가라앉죠. 얘는 뭐예요? 침사지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제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조물은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 침사를 목적으로 하느냐, 이제 모래를 가라앉힐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침사지는 더 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 작든 크든 어쨌든 침사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거고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맨홀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세월 시설은 이제 세월교가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거고 세월 시설은 세월교와 물러미 포장 이 두 개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세월교는 뒤에 이제 그 개념도가 나올 겁니다. 이제 한번 그때 가서 보시고요. 유입구, 유하구 이런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 유입구에는 보통 집수정, 유하구에는 뭘 설치해요? 세굴 방지 시설. 자, 암거 그 관으로 묻는 거예요. 컬버트는 흙을 덮은 교량이에요. 지하 배수 시설, 맹거, 암거, 맹암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지하 배수, 노반 배수, 노상 배수가 각각 조금씩 다르죠 개념상으로. 자, 비탈 배수로 이제 비탈 돌림수로, 비탈 어깨수로라고 하고, 비탈 어깨 돌림수로라고도 하고요. 돌수로, 콘크리트수로, 떼수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특성에 따라서 잘 봐주셔야 되는데 기사 시험보다는 기술사 시험에서 훨씬 자주 나왔어요.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깎기 사면입니다. 이 뒤로는 다 능선이 있겠죠. 이제 산 여기가 능선일 거고 이제 깎기 사면이에요. 밑에 이제 이렇게 임도가 지나가고 있어요. 경사가 완만해요. 여기에 일부 풀륜관 설치할 수도 있고 다른 이제 수로를 설치할 수도 있어요. 여기 안반이 단단하다면 이렇게 L형 측구를 설치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 경사가 완만한 이쪽에는 떼수로와 매붙임 돌수로를 만드는데 이쪽에 떼수로 또는 매붙임 돌수로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수로에는 찰붙임 돌수로 콘크리트 수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요거 나머지 요 개념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비슷하고요. 밑에 여기 콘크리트 풀륜관 수로는 여기 별도로 명시하진 않았는데 제일 경사가 완만한 곳에 씁니다. 단단해서 뭐 단단한데 쓸 수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나올 때는 요 부분을 요걸로 써주셔야 돼요. 답을 요렇게 써주시면 안 돼요. 좀 이해하고 요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임도 설계 시 배수 시설 네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게 답이에요. 배수 시설 되게 많죠. 그래서 기럽기 배수 시설, 사면급 배수 시설, 자 도수로 횡단 시설, 맹암거, 산마루 축구,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횡단 배수구 설치 장소, 횡단 배수구.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제가 머리 글자 잘 안 딴다고 했죠. 왜냐면 머리 글자 너무 많이 따면 헷갈려서 외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 글자를 잘 안 따는데 요거는 꼭 따요. 그래서 종, 구, 자, 골, 속도랑 속, 체류, 역류, 종, 구, 골, 속, 체류, 역류. 종구골속이 왜 그랬을까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술을 어찌 저녁에 너무 많이 먹어서. 자, 이제 횡단 배수구에다가 뭐 임도까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어쨌든 종구 머릿속이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속도 뒤집히고 그런 거예요. 그거 연상해 보세요. 종구 골속 체류 역류. 그래서 종단 기울기 변이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여기 축구가 경사가 이렇게 해서 종단 기울기죠. 이렇게 변화하는 요점 물이 내려가야 되겠죠. 옆도랑 물이 역류하는 곳, 체류수가 있는 곳, 흙이 부족한 건 속도랑을 설치하지 못해요.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지표수 배수 시설입니다. 콘크리트 횡단 계거고요. 단양에 있는 임도입니다. 횡단 계고 여기 이제 유출부 수로인데 이게 유입구 수로인데 유출부 수로로 되어 있네요.
축구에서 모여오는 물, 축구에서 모여오는 물. 여기 이제 날개벽 양쪽으로 달고요. 여기 유입부수로입니다. 사진 보세요. 여기 축구하고 여기 이제 겉도랑하고 축구하고 연결해 놓은 거죠. 여기 이렇게 겉도랑 축구. 이게 이제 겉도랑입니다. 그래서 겉도랑과 속도랑은 뭐 여러 가지로 쓰이게 되고요. 비탈면 배수 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떼수로에 이렇게 성토사면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토사가 많아야 되겠죠. 비탈 어깨 배수구 산마루 축구 설치한 건데 여기에 보통 밑에 이제 파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흙막이 해주면 좋습니다. 여기 이제 다 그 유출부죠. 유출부 파연강간으로 만든 속도랑 콘크리트관 속도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횡단 배수구의 종류를 쓰시오. 횡단 배수구의 종류 겉도랑, 속도랑 겉도랑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속도랑 겉도랑 요거는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두 개 같은 거 있다고 두 개 쓰지 마세요. 속도랑 겉도랑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많이 썼다가 하나만 딱 틀려도 다 틀린 걸로 채점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고 이렇게 해서 7차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